오늘 강의의 마지막 키워드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의 전쟁은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에서 시작해서 1941년의 태평양 전쟁, 그리고 1950년부터 53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을 다 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은 부산에 사는 일본인 독자들을 위해서 간행된 일본어로 발행된 부산일보입니다. 이 신문에 1939년 8월 1일자 석간 2면인데요. 이 신문은 제목을 한글로 옮기면은요, 총후의 국민은 쌀을 전략하고 대용식을 먹읍시다입니다. 총후라고 하는 것은요, 후방을 가리킵니다. 후방. 곧 후방의 국민은 쌀 대신에 좁쌀과 보리를 먹자는 국민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위에 보이시나요? 산꼭대기에 적진을 점령하고 만세를 부르는 황군부대 용사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전쟁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본이 제국주의의 침탈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밑에 쌀 대신에 대용식을 먹자라고 하는 글을 쓴 거죠. 이 신문을 읽은 독자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겠죠. 일본인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쟁 시기에 식량을 아끼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용식이라고 하는 말은 쌀을 대신하는 식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조선의 친일 지식인들도 대용식 개발에 앞장서고 대용식을 먹자라고 하는 캠페인에도 앞장섰습니다. 매일신보로라는 신문은 조선 총독부의 기간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신문은 1938년 5월 4일자 기념호 2면입니다. 가정특집인데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지식인들의 사진이 나와 있고 좌담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소고기를 적게 먹어야 된다. 소고기를 적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단백질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멸치를 먹자. 멸치를 찌개나 국에 여차. 국물을 우려낸 멸치 건더기를 다시 간장에 졸여서 도시락 반찬으로 만들어 먹자. 이런 제안을 이 자담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은 우리 지금 멸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대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의 조선인들은 멸치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어업을 하면서 멸치 생산을 많이 했고요. 그 멸치의 대부분은 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치를 별로 안 먹었기 때문에 멸치를 먹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 것이죠. 이 자담에 참석한 지식인은 모두 근대 과학 지식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멸치가 소고기보다 지방질이 조금 적을 뿐 단백질과 열량이 풍부하다거나 멸치에 칼슘이 많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멸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 34민 중 한 명이었던 정춘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에 적극 협력합니다. 그가 1942년 10월 5일자에서부터 13일자까지 매일신보에 총 9차례에 걸쳐서 대용식 한담이라는 칼럼을 씁니다. 한담이란 말은 그냥 한가에서 쓰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은 영양학자나 의사가 아닙니다. 감리교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용식은 메뚜기, 개구리, 번데기, 아기벌, 잠자리, 도토리, 칡뿌리, 버섯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버섯이나 아니면은 도토리, 칡뿌리는 지금은 대용식이 아니고 건강식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구황작물이라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먹는 식품이었으니까 대용식으로 새로 나온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메뚜기, 개구리, 번데기는 아기벌까지, 심지어 잠자리까지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자라고 제안한 거죠. 번데기는 지금 먹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기에 대용식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 지역 농촌에
비단의 실을 뽑는 누에치기를 권장했습니다. 바로 누에고치입니다. 특히 이 태평양 전쟁 시기를 앞두고 조선총독부는 42년 3월 25일 조선 잠사업 통제령을 공포를 합니다. 통제령이라는 말에 있듯이 농민들에게 누에고치 생산량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실을 거의 공짜로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누에를 치는 농촌 마을에는 번데기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 번데기를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들 중에서도 그냥 번데기를 이렇게 아이들 간식거리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춘수가 여기에 주목한 거죠. 번데기를 그대로 버린다는 것은 이 전신은 고사하고 평상시라도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글을 썼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도 양장업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부 지역의 농촌에서 누에치기가 권장이 되면서요. 누에치는 마을에 번데기가 많았고요. 그 번데기 누에치기 하는 그 공장 옆에 번데기를 일본식 3분의 간장에 삶아서 거기다가 설탕이 귀할 때는 사카린을 조금 넣어서 그래서 번데기 조림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1960년대 중반에 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번데기 장사가 있었고요. 아이들도 큰 인기를 얻었죠. 저도 요사이도 간혹 길거리를 가다가 번데기를 파는 냄새만 맡아도 어릴 때의 추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의 식용은 실제로 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인들에 강요했던 쌀을 아끼면서 대용식의 하나로 선전했던 것이죠. 한국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우리가 피란을 가게 되는데요. 피란민 중에는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유엔 그리고 미국의 구호단체에서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식량을 별도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유아식량이요, 바로 우유를 건조해서 가루로 만든 분유였습니다. 피라민 수용소에서는 분유에다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옥수수 가루하고 보리가루를 넣고 물을 넣어서 끓인 우유죽을 배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죽을 먹고 나면은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우유를 먹으면 안 되죠. 장 속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 익숙해지지 않을 때 이 유당 분해 효소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설사나 복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유죽은 당시 한국 전쟁 때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또 심지어 우유죽을 보관하다가 잘못해서 변질이 되어 가지고요. 이 우유죽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쌀값은 몇백 배씩 폭등했고요. 미국의 구호물자인 우유죽을 먹으려고 해도 아이들을 앞세워서 양은 냄비를 들게 해가지고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들 사이에서 묘하게 우유는 건강한 어린이의 필수품이다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 60년대가 되면은 우유 먹고 우량아 선발대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해 효소가 생겨난 것이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 대부분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록을 보면은요, 외국 선박, 특히 미국 선박에서 구호품을 싣고 들어오면서 밤에 부산항을 향해 진입을 하면은요, 부산이 굉장히 화려한 항구 도시로 보였답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까 산마다 삼복도로라고 지금 있는 곳인데요. 그런 지역마다 판잣집 천지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은 이 판잣집을 일본 말로 학고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학고가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학고방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일명 학고방 술집이라고 불렀는데요. 해방 직후에 돛대기 시장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국제시장 근처 신창동에 학고방 술집이 많았습니다. 저녁 7시경에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들면 학고방 술집에 등불이 켜지면서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곁에 모습은 흐름했지만 학고방 술집의 메뉴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불고기, 암소갈비, 편육, 일본식 튀김인 템푸라, 사시미, 일본식 회죠, 신설로, 수정과 등 마치 서울의 고급 요리집에서 먹던 것이 그대로 옮겨온 듯합니다. 피난 온 사람들이 운영했으므로 학고방 술집의 이름은요, 상호죠. 원산옥, 평양집, 서울집, 함흥집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본래 살던 곳의 지명을 상호로 붙인 것이죠. 부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구호물자인 밀도 풍부했습니다. 길거리에는 풀빵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묵하게 팬 철로 된 틀에 묽은 밀가루 반죽과 파소 따위를 넣어 구운 풀빵입니다. 식민시기에 일본인들이 가져온 거죠. 그런데 가난한 피난민들은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를 가지고 풀빵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팔았고요. 그것을 사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부산에는 식민지 시기에 대용식 운동 때 생긴 소규모 식빵 공장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밀가루로 겉면을 만드는 소규모 제병 공장도 많았습니다. 한국 전쟁은 한국인에게 밀가루 음식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계기였습니다.